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음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암의 스위치를 끄라는 책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우리는 음식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식으로 병도 나고 음식으로 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약도 되고 병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암 환자는 내 삶 속에서 나쁜 음식을 배제시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뭘 먹을 것이냐에 연연해 하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하는 걸 골라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자연식품이라면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배제할 것.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은 받아들일 것.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체는 종양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인체 자체가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이게 꺼져버린 게 암 환자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이 살려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살리는 그게 음식이라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암의 그 종양의 성장을 못하게 하고 또 암세포가 빨리빨리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그 시스템을 살리는 데는 거의 다 이제 모든 학자들이 식물성 식품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병원에서는 아무거나 잘 먹어라, 또 항암할 때는 고기 많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또 뭘 먹냐, 뭘 먹었길래 좋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몸무게가 정말 미달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기력이 없은 분들, 이제 항암을 하다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서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이제는 조금 기력이 돌아와도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상 몸무게는 면역력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살이 찌는 것도 안 좋고 빠지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 키에 적정한 체중, 저는 158에 50kg가 나가는데 거의 적정한 체중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한 158 키에 만약에 한 45kg 이 정도 나간다 그러면 상당히 마른 편이죠. 그래서 너무 말라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게 어떤 이제 암이 아닌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가볍게 감기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면역이 이렇게 올리는데 이 살이 너무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을 올리는데 너무 마른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리고기 같은 건 이렇게 백숙으로 그게 몇 가지 이렇게 넣어서 백숙으로 끓여 드세요. 네, 그게 제가 만난 한의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고 또 대구 경주에서 그 자연을 하시는 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리고기 정도 이렇게 고기를 꼭 철분이나 이런 너무 기력이 없다거나 할 때 필요하다면 오리고기 정도는 먹어줘라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몸무게가 정상이고 좀 기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채식으로 내 몸의 암의 스위치를 끄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데요. 암은 대부분이 채소 결핍 질환이라고 그래요. 채소 결핍 질환. 우리가 채소를 먹는다고 먹어도 다른 그 음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소가 보통 이렇게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으면 채소는 상당히 한 접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소를 먹다 보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뭐 녹즙을 먹거나 당근즙을 먹거나 하거든요. 근데 식단의 기본을 과일, 씨앗류, 견과류, 콩, 신선한 채소, 그 신선 생채소 이렇게 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뭐 생채소는 안 좋다. 아니 생채소를 먹어야 된다. 이러는 주장도 있고 생채소는 안 좋다. 무조건 데쳐 먹어라. 이러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산에서 뜯어온 약초 같은 나물들은 그게 어떻게 뭐 내가 집에서 기른 상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독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약이 되면서도. 그래서 그 독성이 잘못하면 간에 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데쳐 먹는, 원래 우리 선조들이 데쳐 먹었다는 뭐 고사리라든가 이런 건 데쳐야만 그 독성을 빼는 그 법제라고 하거든요. 독성을 뺀다는 의미가. 데쳐서 법제를 하는 나물들이 많습니다. 산나물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생으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생으로 먹든 우리가 계속 생으로 먹던 음식은 상관이 없지만 뭐 산나물 같이 데쳐서 먹던 음식들은 그래도 데치는 게 낫겠다. 뭐 쑥도 우리 요즘 쑥 시즌이잖아요. 근데 쑥도 생채로 먹으면 약간의 그 독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채를 먹을 게 아니라 데칠 건 데치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모든 종류의 암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감소된다. 이거는 그 연구 논문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논문이 많다는 건 우리가 믿을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일,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식단의 80%가 생과일과 생채소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거든요. 발암물질을 차단하는 천연물질이 이제 채소에 있는데 특히 식물에 있는 항암 성분은 향기, 플라보노이드라고 합니다. 식물마다 우리가 딸기 먹을 때 딸기향 다르고 레몬 먹을 때 레몬향 다르잖아요. 근데 둘 다 비타민C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향기 속에 우리가 이미 밝혀내지 못하는, 아직까지 그걸 일일이 다 밝혀내지 못하는 그 향기와 맛과 다른 맛과 이런 것 속에 수많은 항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특유한 향기가 있다는 건. 그래서 암의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그 식물의 두 가지 성분이 플라보노이드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래요. 근데 플라보노이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향기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그 속에 주황색 계열, 녹황색 채소에는 뭐 비타민 A 이런 뭐가 많고 또 어디에는 비타민 C가 많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전부 그 색깔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두 가지 성분을 완전히 암의 스위치를 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되는 암의 위험성을 가장 줄여주는 그 채소들을 십자화과 채소들이라고 그래요. 십자화과. 십자화과 채소에 뭐가 있냐면 브로콜리, 양배추, 미니 양배추, 또 겨잣잎, 케일, 콜리플라워 이런 그 식물들이 십자화과 채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채소들이 암의 위험성, 암이 자라는 걸 억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일에서 특히 좋은 게 아보카도, 또 레몬, 또 신맛과 단맛이 동시에 있는 오렌지, 우리나라에 나오는 귤 외에도 뭐 많잖아요. 한라봉도 있고 천리향도 있고 뭐 이렇게 제주도에 상당히 이제 요즘은 좀 다양하게 나와요. 맛도 좋아요. 향도 좋고. 그리고 또 키위도 상당히 좋다고 했어요. 그 키위도 신맛과 단맛과
키위는 특히 씨앗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을 먹었을 때 그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과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암하느님들 키위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 단 과일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회사에서 그 베트남에서 그 저기를 파인애플을 이렇게 다 옆으로 슬라이스해서 껍질 까고 슬라이스해서 이걸 말려서 이게 봉지에는 파인애플을 좀 암 환자들한테 좋지 않겠냐 이걸 제가 운영하는 나짜다컴이라는 그 쇼핑몰에 올려놓고 팔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당도가 너무 센 거예요. 근데 우리 암 환자들은 그 플라보노이드나 뭐 이런 화이트 케미칼도 중요하지만 이 농축된 당분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 홍시를, 그러니까 홍시는 당분이 더 많잖아요. 감 홍시를 좀 이렇게 먹고 나면 저녁에 이 유방암주의가 쿡쿡쿡 쑤시면서 느낌이 달라요. 금방 이 단맛을 암세포들이 알고 막 빨리 커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저거를 안 먹는데 과일은 먹고 싶긴 하죠. 우리가 단맛을 좋아하는 건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엄마의 젖도 단맛이라고 하니까 아기 때부터 단맛이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또 안 먹고 파인애플을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뭐 좋지 않겠냐고 건강에 좋은 거니까 팔아봐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되겠습니다. 너무 당도가 셉니다. 그렇게 해서 안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먹는 그 과일과 야채도 좋긴 한데 거기서도 좀 가려 먹을 건 가려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주스가 100%라고 해도 당분이 들어가지 않는 과일 주스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주스가 건강에 좋은 거라고 우리는 뭐 병원에 환자 병문안 갈 때도 뭐 좀 좋아 보이는 100%라는 과일 주스를 사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암 환자한테는 절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채소 속에 있는 화이트 케미칼을 좀 확실하게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 우리가 씹어 먹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녹즙기에 갈아 먹는다든가 믹서기에 갈아 먹는 거. 믹서기에 갈아 먹어도 이제 그 비슷한 효과는 다 있다고 하니까 굳이 막 비싼 녹즙기를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믹서기에는 아무래도 물을 좀 부어야 되죠. 물을 부어야 돌아가니까. 근데 믹서기에 이렇게 이렇게 야채를 다 가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암의 스위치를 끄라는 책에는 뭐 어떤 책에는 뭐 과일과 야채를 동시에 먹지 마라, 뭐 따로따로 먹으라 막 이러는데 이 책에는 그렇지 않아요. 야채만 먹으면 너무 맛이 이상하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뭐 사과나 또 무슨 당근이나 이런 걸 좀 갈아서 맛을 좀 레몬과 사과를 한쪽씩 넣어서 맛을 좀 상큼하게 만들어서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너무 시퍼런 채소를 많이 마시지 말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시퍼런 채소를 키울 때 질소 비료를 많이 준다고 그래요. 시퍼렇게 이렇게 자라고 또 따내고 잎채소니까 따내고 또 키우고 따내고 또 키우고 하다 보면 질소 비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질소 비료를 먹은 그 야채 그 속에도 질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는 오히려 암을 키우는 그 질소가 들어가서 아질산 아민인가 뭐 하여튼 그런 강한 발암 물질로 바뀌는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과량으로는 먹지 마라. 그래서 저도 초록색 잎채소를 과량으로는 먹지 않고 가능하면 유기농을 먹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골에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내가 먹으려고 키우는데 이게 양이 남으니까 내가 보내주마 하면서 이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죄송해서 착불로 좀 보내달라, 꼭 보내주시려면 그렇게 해서 착불로 받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제 유튜브를 보고 본인도 공부를 한다, 건강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복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저를 오랫동안 건강하시라고 이러면서 막 마음을 모아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제가 정말 죽어도 잊지 못할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얘기하다가 유기농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유기농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사서 먹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베란다에라도 조금 공간이, 햇빛 드는 공간이 있다면, 요즘은 베란다 화분이라고 해서 큼직한 화분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이렇게 실습도 학습도 될 그런 양배추 이런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볍게 키워서 따먹을 수 있는 이런 걸 키워서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상추를 따놨을 때 30분이 지나면 얘가 비타민이 반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시들어버릴 때 파괴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트에서 사먹는 상추를 생각을 해보세요. 30분만 지났겠어요. 따서 밤새 올라와서 그날 새벽에 경매 받아서 마트에 들어온다면 하루는 지났겠죠.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좀 이제 냉장고 속에서 이틀 3일도 가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연구 자료에 보면 따서 즉석에서 먹는 게 최고 좋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시골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상황이 안 되고 시골로 갈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되면 언제라도 서울 탈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골 가서 직접 캐서 먹고 싶은데, 그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유기농을 직접 길러 먹는 게 100% 유기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유기농을 할 수가 없대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한번 베란다에라도 키워보십사 하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식물의 섬유질이 좋다고 하니까, 식물의 섬유질이 우리는 영양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역할은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암의 예방을 돕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의 연료를 생성한다고 그래요. 세포가 이게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세포가 힘이 없으면 암세포가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연료 생성하는데 식물의 섬유질이 역할을 하더라,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이 섬유질은 에스트로겐이 대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섬유질이 부족하면 호르몬 계열의 암이 생기기 쉽다. 그게 뭐냐면 유방암과 전립선암입니다. 그리고 흉선암, 갑상선암도 호르몬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 섬유질을 덜 먹었을 때 그게 이게 대사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섬유질은 암에는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또 인슐린의 수치를 정상화해 준다. 인슐린은 우리가 설탕을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인슐린이 왜 수치가 높아지냐면 이 당분, 설탕 성분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그만큼 그 걔를 대사를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췌장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췌장이 힘들면 췌장도 암에 걸릴 수가 있고, 인슐린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모든 암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안 나오게 하는데도 이게 그 식물성 섬유질이 굉장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섬유질이, 이 중요한 섬유질을 우리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하루에 건강하게 먹으려면 35에서 45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식물에는 수분과 섬유질이 같이 있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양을 먹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섬유질이 들어있는 식물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 이탈리안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태리 사람들이 그 햇빛 쏟아지는 그 대지에서 난 채소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걸 먹는데 보통 사람들이 먹는 식사는 15g 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암 한우들은 35에서 45g, 암 한우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섬유질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에는 콩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강낭콩, 메주콩, 검은콩, 호랑이콩, 이런 콩과 식물. 그래서 이 콩과 식물은 섬유질과 단백질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건 콩과 식물이 상당한 단백질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미 같은 통곡물, 현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율무도 통곡물로 먹죠. 또 귀리 이런 것도 통곡물로 먹거든요. 이런 통곡물에도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양질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생채소, 생과일, 새싹채소 이런 거에서 이 섬유질이 많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섬유질, 과일, 채소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유기농으로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100% 유기농을 먹어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텃밭이라도 베란다 텃밭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기농이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먹는데 농약 뿌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기농을 먹자. 예.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과일은 유기농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과일은 저농약은 있어도 유기농은 거의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암 식단의 기본은 섬유질, 효소, 엽록소, 미네랄, 기타 영양을 좀 집약한 식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식품들. 이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시중에서 사 먹는 그런 많은 식품들이 상당히 그 영양소가 부족한, 그냥 모양만 채소지, 채소에 옛날에 있던 그 미네랄은 전혀 없어진 그런 껍데기, 빈 껍데기 채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식품도 필요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 카로틴이라는 그 우리가 먹는 케르세틴,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플라보노이드,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허브 식물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쑥을 뜯어서 먹어도 쑥향이 있잖아요. 그게 다 허브예요. 근데 허브 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도 상당히 그 암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그 허브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데, 특히 그렇게 카로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한다, 이게 또 나오는데,
특히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암의 성장을 멈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스가서는 그 당근즙만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당근이 비타민 A의 전구체인 그 카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가 특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그 당근, 단호박 그런 녹황색 채소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근즙을 하루에 한 2잔 정도를 마셔요. 아침에 갈아 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마셔요. 너무 좀 귀찮아서. 사실은 갈아서 바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갈고 녹즙기를 씻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 번 갈아서 이만큼 병에 담아서 냉장고 넣어놨다가 오후에 마시고 아침에 갈자마자 마시고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당근즙을 먹어요. 근데 당근즙에는 유기농으로 이제 채소를 구할 수 있을 때만 같이 뭐 이런 유기농 채소도 넣고 하는데, 뭐 못 구할 때는 당근즙만 먹고요. 그렇게 당근은 제주도에 유기농 당근을 재배하는 데가 꽤 몇 군데 있거든요. 거의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주도 당근은. 그래서 그걸 이제 주문을 해서 주스용으로 사면 좀 저렴해요. 모양이 뭐 좀 못생긴 것들이 많지만 주스용이니까 상관없는 거죠. 다 갈아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좀 또 신선 유기농 과일 채소하고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그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가 균형 잡히게 들어있는 지방산을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게 가장 많은 견과류가 호두라고 합니다. 근데 호두도 이 그 기름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견과류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산화를 한다고 그래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호두, 그냥 통호두, 이렇게 껍질이 다 있는 통호두를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배우러 오시면서 그걸 사오셨어요. 정말 그걸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제가 그 전에 사 먹던 거하고 맛이 달라요. 굉장히 고소하고 신선해요. 근데 그분이 호두를 이렇게 꽉 누르면 깨지는 것까지 이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잘 치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두 까는 기구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면 까지는 거. 그 제가 이건 참 우리 암환우님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이걸 한번 권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호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호두가 오메가6와 3가 굉장히 균형 잡히게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별도로 뭐 오메가3니 이런 걸 막 알약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먹지 않아도 호두로 먹는 게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두를 끼니 때마다 많이 먹어요. 이게 뭐 호박밥 만들 때도 호두를 이렇게 으깨서 같이 넣고 이렇게 하는데 맛이 달라요. 그게 이 호두를 깠을 때의 그 맛은 정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그걸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호두는 종양의 성장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준다. 특히 암 생성 과정을 방해하고 종양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렇게 그 책에 나오니까, 뭐 유행처럼 텔레비에서 뭐 광고한다고 막 유행처럼 그것 먹고 이거 먹고 하지 마시고, 책에 나오는 논문을 바탕으로 신선한 호두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에는 고품질의 생선을 먹어라, 그 다음에 유기농 계란을 조금 추가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를 할 때 너무 그냥 막 채소만 먹기 나쁘면 정말 좋은 유기농 계란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매달 40알을 43,500원에 그러니까 뭐 택배비까지 해서 이렇게 매달 일정한 날짜에 40알씩을 공급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알 정도 먹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반숙으로 삶아서 잘라서 같이 야채하고 섞어 먹으면 아무래도 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좋은 계란이 괜찮거든요.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마셔라. 몸속 독성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고품질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해라. 이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늘 섭취하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 생각하고 어떤 게 내 몸에 먹기 전에 이게 내 몸을 암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먹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